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촉촉히 내리는데요. 이제 그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각각의 이제 그 대선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의 공약이 있습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 하면은 그동안 많이 좀 소외되었는데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잘 실행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한 대권 주자 후보의 그 경제 포럼에서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주식 시장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패널이 그 우리 주식 시장 5,000포인트 가능할까요? 이제 지수죠, 종합지수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된다라고 물었다면은 글쎄요지만 가능하다고 물었기 때문에 5,000포인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후보자도 자기도 이제 그 주식을 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잡주를 했는데 IMF 때 깡통 계좌를 만들고 그 이후에 우량주를 하면서 조금 수익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은 이제 주식을 하지 않는다. 이제 공직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우량주를 하겠습니까? 개별주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 개별주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우량주로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또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후보가 이제 등록을 해서 하는 분들도 나온다면 대권 주자가 나온다면은 저는 필히 이 주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이 개별주가 뭐냐? 통상 이제 처음 주식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우량주라고 하면은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그죠?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게 우리 시장에서 잘 미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별주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이 개별주를 한마디로 딱 보면은 이 불교의 근간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형상에 있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을 때 적견 열애 바로 열애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개별주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계속 뭐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면에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전쟁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글이다. 그죠? 정글은 뭐예요? 약육강식이잖아. 근데 힘이 약한 동물은 힘이 센 동물에게 잡혀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주식시장을 정글에 비유했을 때 뭐 세력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에는 뭐예요? 맹수에 비유를 하고 이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잡혀먹히는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우리가 이제 이 닭장 문화 이게 닭장 속에서도 이 지금 이 큰 맹수들만 싸우는 그런 어떤 부분뿐만이 아니라 닭도 그죠? 그 중에 하나의 무리 중에서 힘이 없고 비실거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무리들이 와서 다 쪼아서 그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잡혀먹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 이 주식을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론적인 부분. 근데 이제는 주식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신비주의를 여러분들께서 깨달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큰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이 개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별주라는 거는 많은 체험을 하고 그죠? 그 체험 뒤에 여러분들께서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개별주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움직였던 종목들은 전부 다 우량주가 아닌 개별주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 제가 계속 이제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창에 올려두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예수처럼 부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요런 종목에 살짝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뭐 손실이 나고 물렸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있기보다는 요것을 다시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서 이 개별주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량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량주는 한번 딱 이렇게 물리게 되면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2년을 기다려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고점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렇지만 이 개별주는 어떠냐면은 순환이 빠르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들어오는 그 지점에서 맥점을 잘 잡아서 설령 물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팔기회를 주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저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지난주에는 그럼 주로 뭐가 움직였느냐? 뭐 대선주였죠. 그죠? 지금 보면은 한쪽에서의 어떤 대선 후보는 이제 확인이 이제 정해졌고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뭐 내일 뭐 5시까지인가 이렇게 이제 좀 정한다. 이미 정해졌는데 지금 뭡니까 뭐 단일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지금 그죠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소를 탄다는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그죠? 또 한쪽이 무슨 말이 있으면 이렇게, 그죠? 사그러들고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에는 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대권 주자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월요일 날 생각과 달리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물론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쪽 편에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파기환송에 대한 일정이 딜레이 되면서 그 종목들이 갑자기 또 그죠 상한가를 치는 그룹이 엄청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이 대선주들이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보통 보면은 이 당선이 되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선이 되지 않은 뭡니까 유권 주자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또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당선 확률이 가능한 요런 종목들이 또 지금 보면은 많이 움직이는 요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권이라는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죠? 이 권력이라는 건 누가 주느냐면 하늘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튼 지금 보면은 이쪽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거의 정책, 그죠?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쳤거든요. 웹캡시라든지 코나이라든지, 그죠? 처음에는 유라클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렇게 자꾸 순환한다고 대장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대장이 유라클이었는데 이랬는데 코나이가 상을 딱 치고 웹캡시가 상한가를 치고, 그죠? 그럼 이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기술적 흐름이, 그죠? 지금 보면은 웹캡시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상을 딱 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치가 좀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아직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내일 오후 5시에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랬을 때 또 시소를 타게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에듀가 가느냐, 시공테크가 가느냐, 아니면 평화홀딩스가 가느냐, 평화산업이 가느냐 이렇게 저울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대선주들은 이렇게 좀 시소를 타는 거 있잖아, 그죠? 이렇게 홀짝 게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오버나이트 하는 것보다는 그날 트레이딩하고 그날 하고 물론 그것이 막 재료가 되어가지고 뭐 내일 점상한가를 가고 그런 거는 지금은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세를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대선주 중에서 인맥은 좀 약간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부분이지만 정책주들은 아직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원전은 재료, 그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전일에는 그죠? 계약이 성사됐다. 그 다음 날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막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물론 BHI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자기 실적대로 움직이니까 같이 연동했다가 자기 자리를 잡아가지만 나머지 한전기술이라든지 우진엔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은 지금 요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여건 성향에 거는 게 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 성향의 어떤 종목들은 보면은 똑같은 에너지라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 에너지도 빼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쪽은 약간 원전 쪽이라면 한쪽은 조금 신재생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를 하고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오늘 오니까 지금 인도 지금 보면은 인도와 파키스탄 그죠? 이 두 국가가 지금 보면은 둘 다 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군사 뭐 배치를 한다 어쩐다 이러는데 물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뭐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있겠지만은 이 방산주들은 우리가 이제 K방산이라서 좀 아무래도 좀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X1이라든지 그죠?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들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시세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또 그러잖아요. 100만 원 간다, 얼마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불과 이제 70만 원 해가지고 그죠? 유중 6조를 때려가지고 주가를 60만 원 만들었다가 그게 또 2조를 감산해주고 이래서 다시 뭐 80만 원 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시장에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만들어 간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만들어가는 그 주식을 그죠? 내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좀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따라가는 뭐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만 관련한 종목들은 좀 약간 개별 성향의 그런 어떤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벤티지랩이었고 지금 이제 블루엠텍이 또 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래 있는데 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파동이 몇 배가 나왔느냐. 2배가 나왔느냐 시작한 시점에서 3배가 나왔느냐 이렇게 좀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단기적인 기술적 흐름 고점,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요. 파동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 애들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뭘 기준해 줘야 되겠습니까? 5일선을 기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나올 때, 이 파동이 나오는 이 상태에서는 항상 지지 라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짧아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지가 밑으로 길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은 이미 그거는 단기 고점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이 단기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지지력이 짧아야 되는 거는 최소한 일봉으로 보면 3일, 5일 요런 정도의 어떤 기술적 흐름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뭐 화장품 그죠? 이제 뭐 K 방산 그죠? 뭐 한국 화장품, 문화, K 컬처 뭐 이 코리아에 대한 세계적인 이런 그 관심도가 되게 많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여성들이 되게 예쁘고 또 한국 남성들도 상당히 미남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야 저 한국 여성들이 뭐를 발라서 그런가 이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가 관련 한국의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이 관련한 종목들 물론 이제 잘 팔려가니까 실적도 좋죠. 그죠? 그래서 뭐 APR 같은 경우는 막 신고가를 쓰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뭐 삐아도 따라가고 그죠?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든지 뭐 마녀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요 개별주의 성향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테마이면서 좀 개별 성향이면서 시장에서 좀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보시면은 거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유튜브, 그죠? 뭐 여기 우리 이달리 TV에서 나가는 유튜브, 그죠? 또 제 유튜브. 그리고 또 제가 여기 QR 코드를 찍으면 제 밴드가 있거든요. 그 제 밴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못다 찾으시는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고 또 그날 움직일 수 있는 또 수급 관련한 그런 섹터들을 또 제가 이제 분류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은 뭐 여러분들 또 종목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투자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떠냐면은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음 코너에서도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압축돼 있는 그런 매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시장에서 뭐 2,0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이지만은 그렇게 종목이 많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뭐 거래 대금 자체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느냐면은 약간 좀 몰아주기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제가 그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들이 시소를 타거든요. 특히나 또 어떤 종목들이 시소를 타느냐면은 대선 관련한 종목들은 100% 시소를 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어떤 대권 주자의 종목이 움직인다고 이 종목도 움직이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쪽이 움직이면 이쪽은 수그러들고, 그죠? 똑같은 그룹에서의 어떤 대권 주자들도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이 하한가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단 거기에서 좀 이 정책주들은 조금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책주들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약간의 인맥주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좀 이렇게 타는가는 제가 다음 코너에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개별주에 대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면은 이 개별주라는 거는 테마도 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이 개별주라는 자체가 등락폭이 심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시장에 너무 막 주가가 많이 올랐어. 뭐 버블이 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개별주가 많이 움직일 때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버블이 낀다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버블이 낄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개별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개별주는 왜 해야 되는가? 가장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나홀로 주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뭐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좀 약간 몰아준다고 했잖아, 그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딱, 그죠? 뭐 동굴을 파고 혼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 무리와 같이 피난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군에게, 그죠? 내가 혼자 이렇게 동굴을 파고 있을 때 적군에게 발견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그렇지만 내가 많은 무리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피난을 가거나 이래 갈 때는 살아날 확률이 51%입니다. 그렇죠? 다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주라는 것이 왜 이 개별주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모이느냐면 지금 시장은 확연하게, 과거에는 조금 약간 나홀로 주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 조금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급락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그죠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느낌과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느낌과 감각이면 이게 주식을 무슨 뭐 그죠 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점을 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왜 난이도가 높냐면은 이 과학적인 부분 있잖아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그 어떤 과학적인 부분이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느낌과 감각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뭐 아무 뭐 지표도 뭐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으로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 종목은 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고 무슨 재료가 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베이스 안에 베이스를 깔고 느낌과 감각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과 감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느낌과 감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살아있을 때, 살아서 움직일 때, 그때 많이 보면서 기본적인 것을 베이스를 깔고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느낌과 감각을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급락할 때 매수 종목, 그죠? 그러면 요 급락할 때 매수 종목을 어떠냐면 단기적으로, 그죠? 하루 이틀의 어떤 재료가 있거나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 순간에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뭘 하죠? 악재와 호재를 이렇게 막 둔갑시켰잖아,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유증을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야? 계약을 한다. 한수원과 못 한다. 뭐 이렇게, 그죠? 계속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요런 상태에서는 종목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급락을 한다고요. 아침에. 그러면 요렇게 급락할 때 요런 포지션을 제가 이 급락하는 종목들을 아침 시간대 9시에서 그럼 그 전일에 악재가 떴겠죠. 그럼 전일에 악재가 떴을 때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열리고 나서 폭락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떠냐? 이 재료가 아직 살아있고 그 재료가 그렇게 너무 나쁜 악재가 아니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매수하면은 단기간에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자, 요걸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봉 차트거든요. 이게 거의 뭐 10% 이상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긴 음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긴 음봉. 이 음봉이 보시면은 분봉을 보세요. 시간. 그죠? 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여기 한 방에 요즘은 있잖아요. 한 방에 10%, 20% 빼는 거요. 그거 당기는 것도요. 10%, 20%. 어제 그 신규 종목 한번 보십시오. 그 전일에 목요일 날은 4x4 막판에 막 당길 때 그냥 1%에서 30%까지 당기는 거 그냥 꾸준히 막 이렇게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원리나 원칙이 없고 그 세력들의 의지, 돈을 가지고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타이밍이나 이런 걸 잘 잡으면은 충분히 짧은 시간에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10% 이상 흘러내렸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3%에서 플러스 13%까지 가면은 꼭 상승해서 13%를 수익 구조를 내지 않아도 마이너스에서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다. 이날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는 게 이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이 분봉과 일봉의 어떤 흐름들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익 구조를 내는 것 개별주에서 있잖아요. 수익 구조를 내는 방법이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이게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찾으시는데요. 그거는 우량주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량주는 그는 패턴이 맞아요. 그렇지만 개별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리를 좀 해야 돼요. 걔가 내가 고점에 샀더라도 제가 그랬죠. 개별주는 한 번 더 팔기를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파동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랬을 때 잘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또 뭡니까?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자금 활용만 잘 하신다면은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 원일 TNI가 신규 종목인데 이 종목 진짜 대단합니다. 어제 돈이 7,400억이 들어왔습니다. 신규 종목인데 물론 이 종목이 주식수가 얼마 안 돼요. 한 800만 주, 뭐 700만 주 이렇게 되니까 핸들링 하기가 상당히 쉽겠죠. 그죠? 이 주식수가 작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물량들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물량을 가지고 있어도 보통 뭐 이런 종목들 뭐 한 100만 주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죠? 100만 주, 200만 주만 가지고 있어도 뭐 돌리면서 얼마든지 트레이딩 선수들이 그죠? 수익 구조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이 원일 TNA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특징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이 분봉을 보면은 막판에 쫙 땡겼습니다. 통상 이 신규 종목은 어떠냐면은 300%까지 갈 수 있는데 정말 300%로 갈 수 있을 만큼 막 오장이 엄청 세게 당겼거든요. 그래서 이 원일 TNA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렇게 딱 돈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7,400억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거래량도 2천만 주가 넘고 이렇다는 거는 뭐예요? 물론 시간에서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주당 한 3천 원 넘는 상승을 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두고 볼 만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이 원일 TNA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쪽으로 그죠? 뭐 수소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금 그죠?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면은 썩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원일 TNI는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까? 그럼 이제 이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주가가 여기에 떴느냐, 어디에 떴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 매수가 얼마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얘가 시가를 어디에 형성하느냐, 시가를 어디에 형성하고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그날 또 돈이 들어왔다가 아침에 고점을 딱 찍고 내려오면은 파동은 하루에 한 번 나오거든요. 원칙적인 파동은 제가 말하는 파동은 뭐냐 이렇게 긴 파동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이렇게 요런 파동이 아닌 그건 아주 그냥 뭐 밥값 정도의 스캘핑이라고 하고 파동이라는 건 최소한 10% 이상 쭉 나오는 그런 어떤 긴 파동을 말하는데 그런 파동들이 종목들이 전부 다 10% 이상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파동이 나올 때는 마이너스에서 10% 나오는 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정별해서 10% 20% 이렇게 나오는 그런 패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동들이 나오는 것은 하루에 한 번이다. 그 파동이 또 10% 나오고 또 그저 쏟았다가 또 10% 이러진 않고요. 파동이 나올 때는 10% 나오면 살짝 조정 보고 또 당기고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승산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면은 시장에 가장 대표적인 딱 두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대권 그러니까 지금 예비 후보가 나와 있는 대권 종목들 시장에서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선주라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막 대선주를 얘기하니까 뭐 이럴까 이러지만은 시장의 개별주라는 거는 뭐냐면 그걸 잘 타야 되는 거예요. 패션이라고 있잖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대선주를 얘기하고 있지만 대선이 끝났습니다. 6월 3일. 끝나고 나면 어때요? 또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테마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도 옷도 그렇잖아, 그죠? 이 뭐 80년대 패션, 뭐 그때는 뭐 나팔바지고 이랬지만 지금 나팔바지 입으면 어때요? 촌스러워 보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패션처럼 종목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럼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 상지건설은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은 인맥주로서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주는 인맥, 정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주는 어떠냐면은 인맥도 딱 끊어지지 않고 뭐 계속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와 관련돼 있는 대권 주자가 당선이 된다면 그러나 정책주는 어떠냐면은 좀 더 지속력 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지건설의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대선 거기에 합류돼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상한가를 11방을 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5일선, 21선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뭡니까? 돌려주고 있다. 뭡니까? 강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아이고 쌍봉을 쳤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쌍봉이 될지 안 될지는 다음 주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땡겨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가 1파가 되고 2파 되고 3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파동 길이는 어떻느냐? 1파가 길면 그죠? 3파는 짧고 2파는 조정이니까 1파가 짧으면 어떻게 3파가 길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3파가 짧으면 5파가 길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뭡니까? 조금 지켜보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정책주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AI입니다. 지금 이 4x4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를 몇 번 쳤습니까? 상한가 5, 6번 쳤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 지금 가장 이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 대권 주자들이 나와서 펼칠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먹거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첫 번째 먹거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AI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전 세계가 AI. 여기에 200조 시장.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도 보면은 AI 관련한 종목들이 어떻게 생각? 막 대거 막 상한가를 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면 먼저 갔던 애는 좀 조정 보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마음 AI가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다음 또 다음 코스에는 또 누가 또 AI가 또 치고 왜 시장이 일괄적으로 AI 하면 모든 AI가 다 상을 치지 못하느냐. 그건 뭐냐. 지금 현재 시장이 돈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뭐 지금 보면은 조금 그 대선주가 좀 움직이기 전에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6조, 7조였는데 지금 또 5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몰아주기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반짝했다가 그러면 여기가 반짝하고 있죠? 그럼 어때요? 다른 쪽은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 그럼 걔가 또 막 움직여. 그죠? 걔가 움직이고 나서 걔가 딱 조정을 봐. 그럼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4x4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치려면 4x4가 상한가를 쳐야 되는데 마음 AI가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AI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얘도 똑같아요. 지금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얘를 가지고 기업적인 분석을 한다. 그거는 진짜 제가 어리석은 거라고 했잖아요. 개별주는 이 선수들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 종목을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은 답이 없어요. 이 재무제표 분석하면 답이 없어요. 예. 근데도 왜 이렇게 상을 치는가? 그냥 그대로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우량주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야, 저 재무제표가 저 왜 저래? 우와, 저 관속에 들어가겠는데 이래 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짤막 치고 나오는 이런 어떤 전략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샀어. 이 밑에 시작할 때. 그럼 뭐 여유 있게 보지만 이런 라인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치고받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고받고. 그러니까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저 바닥에서 사지 않았을 때는 이 상한가를 쳤잖아요. 상한가를 치고 눌림을 이틀을 보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이 진폭이 어떠냐면 이 진폭도 저점 잡고 고점 잡으면은 주당 10%짜리가 금방금방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술력의 매매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한가를 치고 나서 이 상을 친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속도의 법칙이 있다고. 상을 친 놈은 또 상 쳐야 돼. 갭 들고 상 치고. 그럼 단기 고점은 어디냐? 상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단기 고점이에요. 그러면 상을 치고 나면은 통상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눌림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눌림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둘 거는 뭐냐면 파동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항상 지지는 짧아야 되고 어때요? 올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눌림도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눌림도 어때요? 한 번 눌리느냐? 두 번 눌리느냐? 3번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이 3번에서 올선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올선이 깨지면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느낌과 감각으로 깨달음이 오면서 아, 이렇게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 저는 이 개별주 매매가 절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어렵느냐?
이 기술적인 흐름, 과학적인 부분에 자꾸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매수가가 이래 됐는데 올선이 깨졌는데 뭐가 됐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4x4가 예를 들어서 올선이 깨졌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깨질 확률도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얘는 지금 뭐하고 지금 동조 현상을 갖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지건설하고 이 동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지건설 따라서 상지건설이 강하게 움직인다. 그럼 얘도 막 강하게 움직여. 근데 상지건설이 좀 이렇게 막 그죠? 좀 그래. 그럼 얘도 좀 약간 그래요. 얘는 AI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지건설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요? 그거는 그때 또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AI로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어떻느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네. 얘랑 같이 움직이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뭐냐면 느낌과 감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요게 깨졌어. 깨진다면은 예를 들자면 내가 이게 최고점에 샀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지금 재료가 소멸됐습니까? 아직 재료가 소멸 안 됐잖아요. 6월 3일까지는. 그 대권 주자도 가장 대표적으로 꼽았던 두 개가 뭐냐면 AI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원전도 조금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 AI라는 거는 꼭 그쪽만 아니어도 지금 누군가가 대권 주자가 나와도 그 후보도 역시 뭘 얘기하겠습니까? AI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얘는 지금 상징적으로 한쪽에 이제 그 대표 주자의 AI로 지금 지목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 또 다른 주자가 나와서 AI를 했을 때 그 종목이 탁 움직이면 그 사람은 그 종목은 또 그 대권 주자의 AI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아직 그거 안 하니까 시장에서 움직여줄 때 그걸 빨리 판단하고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AI라도 시소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이쪽 AI가 움직이고 이쪽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단일화를 하는데 그쪽에서 누군가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쪽에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죠? 뭐 원격 치료 AI라든지 노인 복지 관련한 AI라든지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쪽의 종목들은 또 뭐가 있는가? 그렇게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는 없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고점을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지금 눌리면서 올선을 깼다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선을 이렇게 깨도 얘의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깬다면은 여기서 또 어떻게 지지하는가를 보고 그죠? 요렇게 바닥을 치면서 요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설령 내가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요?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지금 다우지수잖아. 그죠? 다우지수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시진핑 지금 봐봐. 죄송합니다. 트럼프죠. 트럼프 지금 관세 뭐 영국하고 뭐 그 조인트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 나오고 시진핑 그죠? 너 내가 뭐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이거 뭐 나 전화 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막 계속 말도 다르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의 말이 어때요? 영향력이 어때요? 지금 미치는 영향이. 그래 크지 않아요. 그게 뭐냐? 처음에 모든 악재라는 거는 거예요. 처음에 막 이렇게 하면은 하지만 이제는 그 관세라는 부분이 악재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의 어떤 말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시장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장 어때요? 그 대권 주자의 어떤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시장 이 제도만 이 주식 시장에 제도만 잘 갖추면은 가만히 있어도 3,000포인트까지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은 미국 사람들이 70%가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왜 70%가 주식을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미국 시장은 배당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배당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금이나 모든 것을 주식에 다 박아놨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받아서 1년 먹고 살고 이런 어떤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나?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뭐냐?
배당이 굉장히 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차라리 자기들이 막 돈을 모아놨고 유보율로 막 놔두고 이러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뭐 S오일 같은 게 가장 배당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막 그러기에 많이 좀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렇게 썩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그죠? 이 대권 주자들의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말들이 시장에 탁탁 먹혀 들어가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뭐 저포 종목 이런 그러니까 뭡니까? 저포 종목들이 좀 막 움직이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배당 관련한 이런 종목들 이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도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좀 이 시장에서 좀 유동성 장세가 되고 좀 이렇게 좀 투자자들이 좀 마음 놓고 그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를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좀 깔아준다면은 우리 시장도 코스피 뭐 코스닥 얼마까지요? 뭐 3천 뭐 이렇게 그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뭘 하고 있느냐면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돈이 그렇게 썩 많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력들도 뭐예요? 그 뭐 이게 상황을 이 세력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황이 정해져야죠. 그리고 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지금 하나는 거쳐가요. 왜? 이제 선거 대선을 하니까. 그전에 우리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뭐 탄핵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얼마나 불안했나요? 불안하니까 이랬지만 지금은 그런 불안한 건 없어졌거든요. 그럼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약간 희망적인 누군가가 그저 대선에 당선돼서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여기서 탁 이렇게 솟아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실 종목들,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던 종목들 막 70%까지도 나왔던데요. 보니까 70%, 30% 뭐 지난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보라고 했던 종목들. 오늘 지금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뭐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역시 얘도 지금 뭐냐면 AI입니다. AI. AI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인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요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을 이게 제가 가장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선호해서 드리는 그런 기술적 패턴이잖아. 바닥에서 거래량 실으면서 200일선을 딱 뚫고 올라올 때 그럼 얘는 뭐예요? 관찰을 해보란 말이에요. 관찰을. 얘가 어떻게 눌림을 주고 어디까지 그 뭡니까? 조정을 보고 요런 어떤 흐름들을 잘 관찰하시다가 그죠? 그럼 이런 데서 잘 관찰하시면은 얘가 지금 이걸 뚫고 가느냐, 뚫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밑에서 어떤 흐름을 갖추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개별주는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개별 종목에서 제일 지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분할 매수예요. 이것이 파동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얘 제일 고점에 샀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날 막 이게 붙으니까 막 상한가 갈 줄 알고 그럼 뭐예요? 딱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고 음봉이 몇 개 떨어지는 걸 보고 딱 요런 라인에서 딱 추가적으로 더 사면 팽단가 요렇게 되잖아. 그럼 요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딱 띄워줄 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달라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 칠 줄 알고 달라들잖아. 그 할 수도 있어요. 상을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을 치면 얘는 갭을 떨어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상을 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 눌림을 준단 말이에요. 눌림을 쉰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그런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클라우드 윅스라든지 지금 클라우드 윅스는 뭐예요? AI죠. 원래 얘가 대장이었어. 4x4보다는 얘가 대장인데 지금 얘도 어떻게 했으면 올려놨죠. 자, 클라우드 윅스, 그죠? 마음 AI. 지금 보면 토마토 시스템 같은 이런 애들은 약간 지금 보면은 뭐 원격 진료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인들을 위한 그죠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또 뭐 재료가 좀 나오면서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의대 그죠 뭐 그 관련한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윅스라든지 지금 마음 AI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마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뭐 4x4라든지 이 지금 AI 관련한 애들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AI라든지 뭐 그 외에도 이스트 소프트 뭐 너무너무 많아요. 솔트루스 너무 많은데
그죠? 지금 현재 내가 뭐래? 패션을 보라 했잖아요. 패션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APR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화장품이죠. 얘 신고가 쳤어요. 얘 실적 좋아요. 실리콘트. 그죠? 그다음에 APR, 실리콘트, 삐아, 마녀사장. 화장품 되게 많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그죠? 그런 어떤 지금 시장에 도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야 된다. 통상 우리가 하면 뭐예요?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렇게 막 움직였잖아요. 그죠? 패션이라는 거. 지금 패션이 어디로 가고 있다? APR, 실리콘트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LIG 넥스원 우리가 보통 이제 방산조합 뭐야? 빅텍 스페커 너무 이제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어디로 벗어났냐면은 지금 LIG 넥스원 전부 다 이것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신고가 쓰고 있고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대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죠?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40만 원짜리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좀 단기적으로도 그죠? 좀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되거든요. 요런 것들은 폭이 커요. 폭이 크기 때문에 뭐 조금만 사셔도 그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 SK케미칼 자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은 실적 그죠? 실적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럼 실적주도 최근에 보면 실적 괜찮다. SK케미칼 그다음에 BHI 그죠? 그 원전 관련한 그런 애들 뭐 죽었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서 또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실적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밑으로 팍 빠지면은 이제 실적이 보장이 됐잖아요. 보장이 됐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그죠? 그러면 무한정 이렇게 올라가느냐? 주식은 무한정 올라가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보실 때 밑에서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리고 지금 얘가 파동 길이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파동 길이가 상한가를 치면서 파동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죠? 정상적인 어떤 기술로 뭐 10% 상승하고 뭐 20% 상승하고 이렇게 가느냐.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의 포지션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기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불확실성. 그죠? 이제 이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그래서 절대 왜 이 정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